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코인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로도 돈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있고, 애플 같은 성장주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당주에 투자해서 월세처럼 끊임없는 수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만 듣고 아무 배당주나 사면 골로 가기 쉽죠. 예를 들어 네이버에 배당주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당 수익률 순위대로 종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식 가격 대비 배당금을 얼마 정도 주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원인데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주면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 10%만 돼도 엄청 높은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나의 목돈을 넣어두면 요즘 이자가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을 보면 배당 수익률이 29%, 26%, 12% 난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률만 높다고 이런 배당주를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배당을 한 번도 안 주다가 이번에 딱 한 번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금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이왕이면 최소한 최근 3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왔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중에서 일성신약, 리드코프, 영풍재지, 이러한 회사들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바이오노트의 배당금은 엄청나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이오노트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성신약, 리드코프, 영풍재지,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과연 배당주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여 왔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신약의 월봉 차트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22년 말에 일성신약을 매수했다면 엄청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당금은 덤으로 추가로 들어왔겠죠. 배당주를 노리고 작년 말에 일성신약을 매수했었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풍재지의 주가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영풍재지는 배당주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최근에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드코프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당을 노리고 22년 말에 리드코프를 매수했었다면 지금 주가는 1년 전 대비 10% 정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배당금으로 10% 정도 수익이 났지만 주식을 들고 있음으로써 10%의 손실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말에 딱 매수한 게 아니라 만약에 작년 중반쯤에 매수했었다면 20% 이상의 손실도 났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를 잘못 사면 배당받아서 경제적 자유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손실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가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주는 매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볼게요. 올해 29일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까지 배당주를 매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7일날 배당주를 매수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을 노리고 26일, 22일, 21일 이럴 때 대거 매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확정 짓고 27일날 그냥 다 팔고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26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꼭 매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들어서 배당 기준일이 이제는 연말이 아니라 내년으로 옮긴 회사가 꽤 많이 있어요. 전체 상장 회사 중에서 28% 정도가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2월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매수하고 싶으신 회사의 공시를 꼭 체크하면서 과연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배당주를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으로 수익이 낮지만 주가 자체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배당 기준일이 바뀌면서 연말에 우르르 오르던 배당주들이 오히려 재미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유 낙하하는 중국 은행 시스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주식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한국 주식 이야기를 꽤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해야지 왜 한국 주식 이야기만 하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 미국 주식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더 좋죠. 최근에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유일하게 성장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미국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히 강조드리진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연준회의에서 파월이 산타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연준위원들은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파월의 말을 오해해서 내년도 과도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리 인하 생각도 안 해봤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파월이 말한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이러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로 유명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우리는 데이터를 좀 더 보고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굴스비 총재조차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준에서 지금 과한 금리 인하 분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그날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금리 인하가 되돌려지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시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 우린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남은 경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국 시각 기준으로 12월 22일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입니다. 이것은 클리버랜드 연은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위쪽은 전월 대비 수치이고 아래쪽은 전년 대비 수치입니다. 아래쪽 전년 대비 수치만 보겠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2.9%, 코어 PCE 물가지수는 3.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수치 모두 전월보다는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지표는 까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이것은 그때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PCE 물가지수가 나온 이유,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른 이유, 그때 가서 배당주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배당주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배당주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유튜버 수팬님이 쓰신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이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분에게 따로 뭐 받은 거 없고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꽤 괜찮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있으면 표지 색깔이 제 책과 조금 비슷한데요. 제 책은 나온 지 좀 됐죠? 3개월 전에 나왔는데요. AI도 모르는 부의 비밀.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도 많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